불화수소 포털의 리스트 그리고 폴리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어렵던 수출 규제의 핵심 품목입니다. 그런데 앞에 수출 규제 덕분에 오히려 삼성이 폴더폰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 소재 기업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미래는 뭘 더 버릴까요? 적어도 삼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갤럭시 폰을 이번 달 갤럭시 플립을 출시했고 코드네임 챔프라고 명명된 갤럭시 폴더를 올 7월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와 함께 출시한다고 합니다. 2년 사이 3개의 폴더블 폰을 내놓는 것입니다. 갤럭시 폴더를 처음 접하고 놀라웠던 점은 여러 단점에도 태블릿을 접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사람들의 상상을 현실화했고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그저 그런 제품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바로 이 최근 출시한 라이브 폴더블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앞세워 중국 시장 점유율 0%대의 굴욕에서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약 3억대 출시로 스마트폰 출하량 글로벌 1위를 차지했지만 중국 시장 점유율은 놀랍게도 0%대였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에서 0%를 찍고 1위를 차지한 것도 발견이합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약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2012년만 해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20%가량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었는데 이후 가성비를 앞세운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토종업체의 저가 물량 공세와 중국 특유의 애국 소비까지 겹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중국은 화웨이, 오포, 샤오미의 점유율을 합치면 무려 85%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일각에서는 삼성의 철수설까지 불거지기도 했지만 인구 14억 4천만 명의 중국은 삼성에겐 녹이 힘든 시장입니다.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역시 최근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터널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은 새로 선보이는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Z 플립입니다. 중국에 앞서 유럽, 동남아, 미국 등 해외에 먼저 선보인 갤럭시 S20과 뒤플링의 시장 반응은 좋습니다. 특히 갤럭시 플립은 미국, 싱가포르, 스페인,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출시 직후 모두 완판됐습니다. 1억 화소 100배 줌의 괴물 카메라를 장착한 갤럭시 S20 울트라와 새로운 폼팩터를 선보인 갤럭시 블랙과 맞설 만한 새 스마트폰을 내놓은 중국 업체가 없다는 점도 희망적 대목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도 침체되는 분위기지만 폴더블 폰을 향한 관심은 계속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역시 플립은 지난 27일 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9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삼성 온라인 매장과 티몰,징동닷컴, 수닝 등 특정 채널의 경우 25년 만에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 서버 폭주 되팔이가 발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톰 브라운 에디션은 중국에서도 3분 만에 품절되었고 삼성은 다음 달 3일 1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갤럭시 플레이어 물량이 현재 갤럭시 폴더의 약 10배 수준임에도 당일 구매는 어렵고 기다려야 한다는 상황이어서 중국에서의 흥행도 예견되었습니다. 얼리어답터의 상징인 아이폰 이용자들까지 홀려서 다음에 나올 아이폰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조차 이제 아이폰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다. 역시 플립은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끌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갤럭시 콜드가 대화면을 서로 하는 얼리어답터들을 공략했다면 역시 플립은 여성 아이폰 이용자들까지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는데요. 역시 플립은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출시한 1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폴더와 달리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외신들도 플립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좁히는 컬렉션 형태는 전작인 갤럭시에 비해 개선된 화면 주름과 컴팩트한 디자인의 성능 개선 등에 극찬을 하며 경쟁작인 모토로라 레이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CNN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ZTV 광고 영상이 공개되자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석권한 것만이 놀라운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함으로써 충격을 안겼다며 극찬을 했습니다. 앞서 갤럭시 플립과 맞설 만한 새 스마트폰을 내놓은 중국 업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중국에는 화웨이 메이트 맥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 26일 매트릭스의 후속작 메이트 엑세스를 자체 온라인몰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해 하루 만에 30만 명을 넘고 29일 기준 약 47만 명의 예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웨이는 전작인 메이트 넥스트 때도 중국에서만 매월 10만 대씩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중국 매장에서도 메이트 X의 실제 모습은 보기 힘들고 그 흔한 사용 후기조차도 없다는 중국 네티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약량 발표에도 과연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연 화웨이의 메이드 시리즈가 잘 팔릴 만한 요소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최근 화웨이의 메이트 XS의 공개 반응이 아주 시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세계적 문제로 취소되자 나홀로 온라인으로 XS 공개 행사를 강행했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내용은 메이트 X의 외관은 전작 메이트 X와 동일합니다. 화면은 안으로 접은 갤럭시 폴더와 달리 화면을 바깥으로 접는 암몰딩 방식이 적용돼 있으며 접힌 상태에서 화면 크기는 6인치였을 때는 8인치, 태도 변화가 없습니다. 또 전작과 차이가 대동소이합니다. 배터리는 매트릭스와 같은 4500mAh다 천만한 성인 메인 카메라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전작과 같은 구성의 쿼드 카메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나 해상도, 전체적인 폼팩터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웨이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내구성이 좋아졌다입니다. 그만큼 전작 메이트 X는 내구성이 형편없었다는 고백일까요? 접히는 힌지 부분을 개설해 내구성을 높였다는 것이 전작과 달라진 주 포인트인데 이에 대해 모바일 등 해외 IT 전문 매체에서는 화웨이 메이트 XS는 매트릭스의 후속작이 아니라 이제야 완성판이 나온 거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메이드 XS의 디스플레이는 퍼즐의 구조를 갖췄는데 맨 위에는 이중광학 폴리머 프레임 안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쿠션 역할을 하는 폴리머 디스플레이를 본체와 연결하는 층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제품 표면의 구분에는 유리 재질을 적용한 갤럭시 플립과 달리 메이트 XS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모두 플라스틱 구조로 스크래치하고 접히는 줄이 보이는 한계는 그대로입니다. 전작인 매트릭스는 제품 출시를 앞두고 회사가 영하 5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구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겨울에는 쓰지 못한다는 거냐는 비웃음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화웨이는 미중 노역 갈등의 여파로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오른 탓에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화웨이 자체 오피스를 사용하는 것도 결정적 단점입니다. 구글 플레이도 할 수 없어서 화웨이의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만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쏠 사람은 중국인들 뿐일 것입니다. 화웨이는 삼성의 갤럭시 골드를 많이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화웨이 소비자 비즈니스 그룹 최고 경영자는 갤럭시 월드보다 아웃링크 88%, 링크 36% 더 빠르다며 동급 중 가장 빠른 스마트폰이라고 경쟁의식을 드러냈지만 마케팅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가격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전작 갤럭시 폴더 239만 원보다 75만 원이나 낮춘 165만 원에 갤럭시 플립을 출시했는데 메이드 XS는 기존 220만 299유로보다 비싼 24만 99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3,130만 원에 출시했습니다. 이런 차이라면 갤럭시와의 경쟁은 포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폴더블 폰 시장은 지난해 100만 대에서 올해 800만 대 2025년에 1억 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삼성의 폴더블 폰의 어필 요소는 화웨이에 비해 압도적인데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이 화웨이의 아웃소싱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이미 2년 전에 출시했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갤럭시는 리포터 유리 화웨이는 플라스틱을 씀으로써 디스플레이의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했던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는 기존의 갤럭시 폰을 드나라는 화웨이 메이트 X에서 사용한 폴리미디어에서 이번 갤럭시 Z 폴드에서 최초 적용한 접히는 유리 울트라 신 글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울트라 슬림 글래스의 개발과 도입에는 일본 앞의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투명 폴리아미드와 울트라 글래스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로 형태로 변화시켜도 다시 원형으로 복구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소재로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폴림이 되는 플라스틱 울트라 슬림 글래스는 유리의 성질을 띤 소재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폴리미드는 상대적으로 소재의 유연성이 좋으며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크래치가 쉽게 발생하거나 스타일이 좋지 않고 여러 번 접었다 펼 경우 주름이 비교적 쉽게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X를 접었다 펼 때 생기는 허접한 주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울트라 글래스는 30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초박 평유리에 깊이 이장 특수 물질을 주입해 균일한 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깨질 수도 있고 제작 비용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지만 스크래치나 주름 문제가 훨씬 덜 발생합니다. 현재까지는 투명 폴리미드가 울트라 신글래스에 비해 많이 채용되었습니다. 작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폴더에는 일본 스미토모가 투명 폴리아미드를 양산하면 이것을 자회사와의 케미 코팅을 마치고 납품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작년 6월만 해도 슬림 스마트폰에 울트라 플렉스를 적용할지 설립 임의대로 적용할지 고심해 왔었는데 삼성의 울트라 신글래스로 확장시켜버린 것은 작년에 한국과 삼성을 압박하기 위해 일본이 했던 정말 어이없는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자 2014년부터 폴더블 폰용 울트라 슬림 글래스 개발에 나서 지난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후인 시술률 기존 18% 지분율에서 작년 12월에 추가 투자해서 지분 27, 57%로 최대 주주에 올라섰고 이어 최근 발행된 전환 사채를 모두 인수하고 구본규 회장 지분까지 인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자회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삼성은 일본의 폴리아미드가 아닌 울트라 신글래스를 사용한 갤럭시 클럽을 출시해버립니다. 이로써 수입 규제까지 하던 일본의 스미토모 폴리머는 삼성이라는 세계 최대 매출 추세다. 분량도 줄어들고 파워 또한 현저히 줄어들고 무이었던 폴리미니의 처지는 1년도 안 되어서 안습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삼성은 또한 차기 스마트폰부터 멀리미드 대신 울트라 신글래스를 채택하고 장기적으로 갤럭시 노트를 서울 더블 형태로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노트는 S펜으로 화면을 터치해야 하는 만큼 스크래치에 취약한 폴리아미드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향후 울트라 글래스는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가공시험 폴리되는 대형 패널이나 중저가 스마트폰 또는 여러 번 구분되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은 글로벌 유리 전문가인 커닝에 약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차기 폴더블 폰에 들어간 울트라 글래스 개발에 나선 상태이지만 아직 개발에 성공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국내에선 코롱 인더스트리 SKC 등이 폴리머 양산 체제를 갖추고 공급하고 있고 최근 출시된 모토로라의 폴더블 폴레이저에는 코롱 인더스트리 제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정작 일본의 스미토모학은 투명 폴리미 대략 양산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폴리아미드 양산 체계를 구축하거나 지연전에 들어간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SKC 등 국내 기업들이 나머지 폴리 이미지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수요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아 삼성뿐 아니라 국내 폴리임에도 생산 기업들도 품질과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수요 발생도 전망됩니다. 이렇게 아베 이미지 수출 규제 덕분에 삼성은 울트라 글래스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의 폴리머 생산 기업은 망연자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